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해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려 발악을 하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이제 바이든이 한국에 오죠.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오면 이제 첫날에는 윤 대통령을 만나고 둘째 날에는 문재인을 만날 것 같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일입니다. 왜 만날까? 문재인과 586 전체주의 집단을 갈라치기 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어차피 정치내전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 상태에서 문재인더러 야, 너 정치내전에 끼어들면 죽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우리가 윤한테 잘 얘기해서 가능하면 너 보장해 줄게. 뭐 이 정도 메시지가 아닌가. 말로 표현 안 하더라도 결국 그런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하는 게 될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세뇌 탈출은 처음에 올라갈 때에는 광고가 게재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후에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1일 날 바이든과 윤석열 사이에 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 날 바이든과 문 사이에 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특이한 일이냐. 일단 문재인이 현직에 있었을 때에도 이 한미 정상회담은 2021년 작년 5월에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퇴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임기 한참 지금 이제 불과 2년 차인 미국의 대통령이 퇴임 한국 대통령을 본다. 참으로 특이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좋게 말하면 문재인한테 뭔가 충고하려고 하는 거고, 좀 세게 말하면 경고하려는 거고, 좀 야박하게 표현하면 문재인한테 너 잘못 처신하면 골로 가는 수 있어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당근과 채찍은 같이 가니까 당근은 뭐겠냐? 너 제대로 처신하면 너 안 다치게 우리가 좀 보호해 줄게.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보내는 메시지는 결국 뭐냐면 한국의 정치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정치내전에 너 함부로 끼지 마. 즉 문재인과 586 사이에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정치내전 끼어들면 죽어. 그 대신에 안 끼어들면 우리가 최대한 보호한다. 즉 종중 노름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 친북 움직임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 처신 안 하면 죽는다. 그 대신에 처신하면 우리가 최대한 보호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실제로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만남 자체가 그것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결국 뭐냐? 운동권 전체주의 집단을 고립화시키는 거죠. 갈라치기 하는 거죠. 문재인과. 이게 기막힌 행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보를 과연 바이든 저 영감님이 생각해낸 건 맞아?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정부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국가 단위의 한미동맹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훨씬 더 입체적인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자유인이니까, 시민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을 하나의 미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스트 좌파 민주당 정부와 보수 공화주의 세력과 이 미국을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는 후자가 우리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그런 움직임에 뭘 연출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글로벌리스트 이 세력을 봐야 됩니다. 이 문재인이 이제 이 586 운동권 전체주의 집단 혹은 거기에 부하 뇌동하고 있는 국민들, 동조 국민들한테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바이든이 알까? 바이든 몰랐을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이 상징성을 이해하고 있는 게 이 한국에 어마무시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미국 국무부 CIA 등의 한국 전문가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이 여기에 함부로 안 끼어들면 이 윤석열 정부가 저희들을 소탕하는데 좀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 정부 정말
복이 많네요. 윤석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위험하고 복도 그만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운도. 지금 쟤들이요. 국회를 해방구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국회를 해방구로 만들어서 국회를 근거지 삼아서 지금 결사적인 정치 내전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6살짜리 박지원 더민당 공동비대위원장 뭐 살벌합니다. 일개 장관 후보자 한동훈이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10명의 결정을 뒤집어 놓아서 그 검수완박에 대한 중재안을 깨버렸다. 이러고서 비아냥거려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26살짜리가 왜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겠냐. 자기가 국회를 해방구로 삼은 결사적 정치 내전 이 싸움터에서 최전선에 복무하고 있다. 거기에 자기 존재 이유가 있다. 이걸 아니까 저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윤호중 등 더민당 실세 의원들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된다라는 윤 당선 측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극언을 합니다. 반헌법적이다. 왜 반헌법적이냐? 검수완박은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에 해당하는 뭐 외교, 안보,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안위라는 거 국민 안위거든요. 국민이 형사소송을 어떻게 당할 거냐 말 거냐 이 과정에 관한 건데 이게 당연히 기본 인권에 관한 건데 아니 지금 경찰과 이게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초밥 10인분 그 이재명 비아냥거리는 그 게임에서 1등한 사람의 아이디 그걸 압수수색을 태연히 저지르는 이런 난잡한 사법체계를 더 난잡하게 만들겠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투표 좀 하자는데 왜 그걸 반헌법이라고 규정하냐 이거예요.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반헌법이라고 둘러치니까 이 자들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국회와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짓이다. 너희가 감히 국회가 지금 8년째 깔고 올라타서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을 국회가 족쇄를 채워놨는데 감히 일개 대통령이란 자가 그것을 다시 살려달라 그래? 너희 국회를 졸로 보냐? 윤석열 너는 삼권 분립 우리 국회의 신성함을 모독하냐? 이러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혹세무민이라고 몰아붙이고 있고 이 자들 지금 국회를 해방구로 삼아서 이 자들은 80년대 90년대의 학교 대학 캠퍼스를 해방구로 삼아서 그 안에서 김일성 분향소 차려놓고 김정일 찬양 노래 부르고 김일성 전집을 읽었던 자들입니다. 그걸 똑같이 이젠 여의도 국회로 옮겨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를 해방구로 삼아서 결사적 정치 내전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발언 보세요.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윤석열이 박정희 대통령이랑 연관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히틀러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송영길 씨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일으켰을 때 몇 명 죽었는데 1명 죽었어? 2명 죽었어? 3명 죽었어? 0명 죽었습니다. 5.16 일으켰을 때 그 당대에 가장 담백하고 기계에 있는 지식인 그게 누구죠? 잡지 유명한 잡지 했던 그 장 선생 이런 사람이 올 게 왔다 당연하다 이렇게 난잡하고 이렇게 좌파들이 날뛰는데 실력 있는 젊은 군인들 나오는 거 당연하다. 송씨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이런 거 이거 다 박정희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급속히 발전하는 세계시장 속에서 수출 경제하면 먹고 살고 번영할 수 있다. 그 전략 아래서 나온 그러한 풍요인데 그걸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에 들이대고 그 동급이다. 그리고 국민투표하자는 윤석열도 히틀러랑 동급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 이게
이거는 정치 내전하자는 시그널이에요. 정치 내전을 하자. 그 시그널이 정치 내전을 하자는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이 지금.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지금 이 대중 포위망의 린치핀이에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태평양에서. 그러니까 야 이거 이 운동권 전체주의 집단, 이 정치 내전 집단, 얘들은 정치 내전 하자는 애들인데 결국은 윤 정부랑 충돌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얘들을 이 집단을 숙청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거기 뭐 이상한 소리나 삑삑해대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야 문재인이 너 아닥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너 최대한 보호해 줄게.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너 함부로 껴들지 마. 지금 미국이 보는 윤 정부는 운동권 종중 종북 집단과 전면적 정치 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저 운동권 전체주의 종북 종주 집단이 국회를 해방구로 삼아서 정치 내전을 이미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내전은 윤 당선인이 벌이는 게 아니에요. 쟤들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정부 다 마비시켜놓고. 어떻게 감히 한덕수 같은 원로,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한 원로에 대해서 시비를 거냐고. 몇십 년 전에 월급 내역까지 내놓으라고 그러고. 황당한 자들이에요, 이거 지금. 자,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그 서태평양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보고 있냐. 이거는 한국의 어떤 군사적인 측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와 있죠. 여기가 험프캠프리. 이게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예요. 평택. 이 한국이 서태평양 미국 군사력 집중 포커스 지역입니다. 이거는 자주포만 봐도 알아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드디어 그 동남부 돈바스 지역 크리미아 지역에서 거기는 시가지가 아니라 개활지기 때문에 화력 싸움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이 중화력을 가진 무기를 지금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주포입니다. 독일제 자주포를 네덜란드가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운영하고 있던 독일제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게 빨리만 가기만 하면은 러시아와 싸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외신이 계속 나와요. 제가 외신 보고 있으면. 그래서 야, 자주포 몇 대 가고 있는데 12대인가 10세대 가요. 그래서 내가 야, 자주포 10세대? 저거 많은 양 같지 않은데 독일은 왜 안 보내? 보니까 독일은 한 200~300대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한 100대 정도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창고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빼갖고 우크라이나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독일이 러시아 눈치를 많이 봐요. 그리고 그 공격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독일이. 그래서 그리고 나토의 안보 체제에 기생을 해왔죠. 그래서 트럼프한테 한 방 쳐맞고 이제 그러니까 100빌리언, 120조 정도 매년 더 부담하기로 하고 GDP의 2%까지 국방비를 그 넘어서까지 올리기로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최근에 결정됐어요. 그 독일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제 자주포인데 그거가 네덜란드에 있던 게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고요. 독일은 네덜란드에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로 빼줄 수 있는 자주포가 20~30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12문이 간 거예요. 한국의 자주포 몇 문이나 봤더니 1000문이 넘어. 1000문이 넘어요. 그리고 그게 한 5~6년 전부터 5~6년이 더 됐죠. K55 구형 자주포에서 K9 신형 자주포로 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포의 운영이 독일의 10배쯤 되더라고요. 이 좁은 땅에서. 여기가 무지하게 화력이 집중돼 있는데요. 굉장히 민감한데요, 여기. 이렇게 이 서태평양의 이 지정학 안보의 주춧돌인 이 한반도 그 심장부인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미국이 결정을 한 거고요. 이 결정에 따라서 저 마음에 안 들지만 저 바이든 할배를 내세워서 야 이거 안정화시키는 과정은 결국은 종중 종북 전체주의 운동권 전체주의 집단을 쓸어내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 문재인이 여기 끼어들지 마
라는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저 할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리더십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때 이제 그 백악관 하버드 나와서 트럼프 때 백악관 대변인하던 그 맥키니니 아주 그 젊은 어머니죠. 애가 하나인가 둘이 있고 그래요. 이 맥키니니가 이제 그 폭스 뉴스에서 요새 폭스에서 일을 하는데 맥키니니가 전해주는 트럼프의 부활절 사고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잠깐 지나가는 화면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 그 백악관의 남쪽 그 정원에서 매년 부활절마다 그 햇볕 잘 드는 남쪽 정원에서 매년 부활절마다 그 이스터 에그 롤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가 이제 뭐 지지자들도 있고 무슨 지지자들도 좀 초청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서 마당에서 벌리는 부활절 축제예요. 매년 부활절마다 해요. 이게 한 4월 18일 날 했으니까 우리나라로는 4월 19일, 열흘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이 행사 와중에 이제 그 기자들이 이제 이 파키스탄과 아프간에 대해서 뭐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파키스탄은 그러지 않았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 영어는 이제 주어 동사니까 파키스탄 should not 해놓고 말 떠듬떠듬하고 또 아프간은 마땅히 이러해야 됐습니다. 아프간 should. 그 다음 말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 부활절 행사 때 이 버니라 그래서 이 부활절 토끼가 이렇게 분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애가 이 사람이 와서 바이든을 보쌈해서 옆으로 밀어버려요. 혹시 말 실수할까 봐. 그래 바이든이 I'll go. 나 갈게 그래 갈게. 그리고 짜증을 내면서 이제 돌아서서 가는 그런 장면이 한 0.5초, 1초 나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Well, there were a series of bizarre moments at the White House Easter egg roll. This was just one of them when President Biden answered a reporter's question on Afghanistan when he was suddenly whisked away, get this, by the Easter Bunny. Pakistan should not, and Afghanistan should be people. Oh, the Easter Bunny, Mr. President. 그래 갈게 알았다고. This latest awkward moment comes as The Hill reports President Biden told former President Obama that he plans to run for a second term despite his lagging poll numbers. 지금 미국 민주당 글로벌리스트 저 진영 저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할배를 대통령을 만들고 또 깔깔 꽃뱀을 부통령을 만들어 놓고 지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수습이. 자, 이 와중에도 이 미국 그 거대 관료 조직이죠. CIA나 이제 국무부 여기 이제 한반도의 브레인들은 한반도를 잘 보는 브레인들은 정책을 이거 한반도를 깊게 들여다본 거예요. 요번에 그 바이든과 문재인 만남 이렇게 그 연출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 한반도 깊게 들여다보고 있구나. 그래서 문재인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 할배를 하루 더 고생시켜 가지고 문재인 만남을 어레인지를 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아까도 보다시피 이제 미국이 지금 정치가 미국 정치 내전 살벌하잖아요. 이 와중에 트럼프를 영국의 그 작은 그 신생 그 주로 이제 인터넷으로 송출을 하는 그 TV사가 있어요. 톡TV라고. 톡TV의 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앵커, 그러니까 피어스 모건이라는 사람이 트럼프를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놓고서 이게 이제 트럼프 인터뷰를 이 피어스 모건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띄운답시고 30초짜리 트레일러를 만들었는데 이 트레일러 그러니까 스포일러죠. 트럼프 인터뷰 이제 방송합니다. 30초짜리 스포일러를 만들었는데 이 스포일러가 악마의 편집을 해서 마치 트럼프가 벌컥 화내고 인터뷰 중간에 튀어나간 것 같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피어스 모간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떠벌린 거예요. 근데 그 트럼프 측에서 그 마지막 7분에 해당하는 오디오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인터뷰가 한 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오디오 공개하니까 거기 보면
인터뷰 다 끝나고 땡큐 하고서 뭐 서로 인사하고 it was a great interview. 아, 인터뷰 정말 좋았습니다. 뭐 모건이 그런 말하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는데 이걸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이 트레일러를 이 스포일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일러 자체를 일단 보시겠습니다. 이 얼마나 악마의 편집을 했나. 일단 이 스포일러 제목을 보시면 제목의 뜻이 뭐냐면 트럼프 진행자 모건더러 배은망덕한 바보라고 욕을 했다. 대충돌이 일어난 인터뷰 하고서 이제 사람 꼬시는 트레일러를 딱 다른 거예요. 직접 한번 보시죠. Okay, Piers, I'm ready. A former president in denial. I'll be completely straight with you to your face. I think I'm a very honest man. Much more honest than you, actually. Really? Yeah. It was a free and fair election. You lost. Only a fool would think You that. think I'm a fool? I do now, yeah. With respect. Excuse me. Okay, with respect, The you have legislature- produced the hard evidence. Excuse me. The most explosive interview of the I year. don't think you're real. It's realise just I'm not like very you. dishonest. Let's finish up the interview. Morgan versus Turn the Trump. camera up. Very dishonest. Only on Talk TV. 예, 뭐 30초, 20초짜리 그 말하자면 이 스포일러인데 클립이라고 보통 하죠. 이 프로모셔널 클립, 그러니까 미리 이 인터뷰 프로그램을 띄우기 위해서 홍보하는 클립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그거 아니에요? 아, 이제 인터뷰 접읍시다. 그 다음에 쫙 튀어나오니까 very dishonest. 정말 부정직한 사람이야. 사실은 very dishonest라는 그 오디오는 저 마지막에 나온 게 아니라 한참 전에 나온 거예요. 그걸 따갖고 마지막 일어나는 화면에다 입혀서 마치 인터뷰 접읍시다. very dishonest 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나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악랄한 짓을 한 거죠. 트럼프 이용해서 자기 프로그램 띄우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그냥 모건이 그 정도로 악랄한 것만 한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트럼프가 박차고 일어나 연문을 통해 황급히 나가면서 so dishonest 정말 부정직한 모건이야 라고 말하고 나갔다 이러고서 밖에 다 떠들었는데 오디오 파일 공개한 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이.